17일 하루 부산에서 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추가됐고 가족과 직장 내 감염 확산이 두드러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올 한 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키워드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대형 감염 사태 발생에 따라 사람들의 검색어가 달라졌고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영도조선소 매각에 참여한 예비 입찰자들의 조선소 운영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지속적인 운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가 2021년 청년 분야에 261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와 생활 분야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0명이 추가됐습니다. 전체 감염자는 1,41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가족과 직장 내 감염이 절반을 훨씬 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1나라 요양병원 종사자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감염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요양병원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학장 성심요양병원에서도 자가격리 중인 직원 1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감염자는 32명이 됐습니다. 중증 환자도 늘면서 16일과 17일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병상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상으로 동남권 원자력병원과 부산대병원도 현재 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여서 환자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목욕탕인 수양탕 관련 감염자 1명이 추가되면서 직접 방문자와 접촉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니 가족과 직장 동료 간 확진 사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전체 확진자 40명 가운데 65%에 이르는 26명이 가족 또는 직장 동료 간 감염입니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직장 한 곳에 직원 333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대부분 소모임을 감염의 진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 등과의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해 2020년. 이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코로나19의 연관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살펴봤습니다. 2월에는 신천지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이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연쇄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잠시 주춤해지는가 하더니 5월에는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게 보이시죠?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들던 9월에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하며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11월에는 온라인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으로 올라왔네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면접, 그리고 온라인 축제 등 어느새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역이라고 알려진 만큼 거제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마스크로 집단 감염을 막은 모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성 연관어를 살펴볼까요? 올해 초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시기였죠. 피해나 걱정 등의 부정 연관어도 보이지만 기부, 안전, 최선 등의 긍정 연관어가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의료진을 응원하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죠. 그렇다면 이번 달 감성 연관어는 어떨까요? 확산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기, 고생, 힘들다 등의 부정 연관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상황에 조금씩 지쳤는지 긍정 연관어는 26%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우리는 걱정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서로 간의 거리 두기로 송년 모임 한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가깝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생했다, 우리 힘내자 이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현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17일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부산 시민을 위한 공약을 의미하는 언약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소득 보장과 자가진단 키트 무상 보급, 코로나19 총력 대응, 가덕신공항 완성 등 부산의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검찰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언급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한 동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 앞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내년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예비후보 그리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에게서 부산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부산 지역의 산재한 좀 지역 현안들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부산의 현재를 책임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부산 시정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주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산 시민 9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동백전 카드인데요. 지난달에 부산시가 동백전 캐시백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네네.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건데요. 시민분들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얼마 뒤에 동백전만을 활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동백몰이라는 쇼핑몰이 런칭을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캐시백 서비스는 중단시켜서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결국 쇼핑몰까지 런칭을 한 건데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이런 정책 신뢰도 낮은 사업에 누가 지갑을 열고 동백전 카드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례는요.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문제입니다. 미군이 이미 세균 반입 인정했습니다. 1g으로 100만 명 살상할 수 있는 보툴리늄 독소와 같은 위험천만한 독소를 가지고 와서 도심 한가운데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시민들께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로 이 문제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것조차 거부를 했죠. 결국 리더십의 실종이 가장 큰 문제다. 시민들의 요구와 힘이 행정을 좌우하고 통제하는 이 시대에 맞는 정치 리더십이 빠르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가덕신공항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가덕신공항 정말 큰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산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변수입니다. 이번 정부 검증위 발표에서도 코로나19 변수는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종식 이후를 준비하고 전망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규모 전 세계적 감염병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수요조사 새로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 신뢰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뒤바뀌어 왔습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이번에 정권 바뀌면 또 바뀌겠지라고 반신반의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저희는 이 논란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대선과 지선이 있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 논의를 종지부를 찍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이 문제는 결국 부산의 장기적인 도시 비전 설계와 잇따라 있는 문제인데요. 생태환경, 녹색도시, 공공성 제1도시, 통일시대 물류관문도시와 같은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 역시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동서 균형 발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14년 정도 흘렀습니다. 네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였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보고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제출한 정책 자료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원도심을 비롯한 서부상권과 해운대를 비롯한 동부상권의 교육, 문화,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산시의 정책은 지금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동부상권 센터 미지구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부산시의 시민 혈세를 쏟아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은 풍산재벌 특혜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엉터리 수요조사 문제도 해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분상권 에코 델타시티에 입점할 산업시설에 입점할 입점업체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입점업체를 모집하겠다는 것인데요. 중복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 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산 공공의료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고 교육, 복지, 일자리 문제를 서부상권에 집중시키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부상권의 예산과 행정을 좀 집중을 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도조선소 매각에 참여한 예비 입찰자들의 조선소 운영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재매각이 목적인 업체가 영도조선소 매각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조선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용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역경제 영향, 조선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보호 등 본연의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매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부산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매각 본입찰에는 K스톤 파트너스 컨소시엄, 동부건설 컨소시엄, SM상선 컨소시엄 등 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번 달 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2021년 청년 분야에 261억 원을 편성해 일자리와 생활 분야 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 청년 정책 목표를 청년이 행복한 청년 중심 도시 부산으로 잡았다며 일자리 사업에 치우친 청년 예산 지출 분야를 삶과 참여, 활동 분야까지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낮 12시 50분쯤 연제구 연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 차량이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통학 차량 옆에 있던 20대 남성을 친 후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과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